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삼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 김지로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이 배열은 현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룰 내용이 많아서 한 차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후 차시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거는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인데요. 배열을 영어로 array라고 불러요. 이 array는 값을 여러 개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놓은 자료 구조를 말하고요. 이런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값을 요소라고 부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값들은 배열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이 배열 리터럴은 이렇게 대괄호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소와 요소 사이의 구분을 이 콤마를 이용해서 요소들을 쭉 나열을 하고요. 각 요소별로 0번, 1번, 2번 이렇게 0번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로 관리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열을 생성을 할 때는 배열 리터럴 말고도 배열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new array라고 해서 생성자 안에 아무런 값도 넣지 않고 생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전달된 인수가 없을 경우에 빈 배열 형태를 생성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이라고 하는 이 정수값을 한 개를 넣었을 때 new array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랭스, 즉 배열의 길이가 10인 배열이 생성이 되고 그 10칸에는 아무런 요소도 들어있지 않은 빈 공간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array 안에 여러 개의 요소들을 쭉 나열을 해서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요소의 개수만큼의 랭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생성이 되게 돼요. 또 array of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도 배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array.of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 정수를 넣게 되면 이 정수 길이만큼의 빈 배열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rray of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 요소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요소의 개수만큼 길이를 가진 그런 배열을 만들어주게 돼요. 또 array of 안에 넣는 요소는 꼭 숫자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문자열도 얼마든지 요소로 넣을 수 있어요. 이런 배열의 요소에 접근할 때는 각 0번, 1번, 2번이라고 하는 고유한 이 값을 찾아가기 위한 인덱스라고 하는 키값이 부여되기 때문에 ARR의 대괄호 기호를 이용해서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요소에 접근할 때는 객체하고는 다르게 반드시 대괄호 표기법만을 이용을 해줘야 돼요. 이 배열에는 랭스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랭스는 배열의 길이를 나타내요. 길이는 곧 요소의 개수이고요. 현재 이 컨스트 ARR에 바나나, 복숭아, 키위 이렇게 세 개의 요소를 넣어서 배열을 생성했고 ARR의 랭스라고 하는 이 프로퍼티를 출력해보면 3이라고 하는 정수를 반환해줘요. 그럼 이런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랭스를 이용해서 각 0번, 1번, 2번 이렇게 인덱스가 하나씩 증가한다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시작부터 종료, 즉 랭스 마이너스 1까지를 반복해주는 반복문을 통해 배열의 요소에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에 접근할 때는 인덱스를 0부터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 인덱스가 ARR의 랭스가 되기 전까지, 즉 랭스가 3이면 2까지 반복문을 수행하는 거고, 반복문은 1씩 증가할 수 있게 I++를 해줘요. 이때 배열의 첨자 안에는 꼭 숫자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수도 넣을 수가 있고, 이 변수를 활용해서 반복문을 통해 순차적으로 배열 요소에 접근할 수가 있게 돼요. 자, AR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배열을 하나 할당을 한 다음에 이 배열을 type of 연산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 타입은 오브젝트라고 나오게 돼요. 배열은 별도의 배열이란 타입 자체가 존재하진 않고 배열은 일종의 객체 타입이고요. 이 객체 중에 키값을 인덱스로 관리하는 특수한 형태의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이 일반 배열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의 배열은 각 요소가 동일한 데이터 크기를 가지고, 즉 같은 데이터 타입과 같은 크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빈틈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인덱스를 통한 임의의 요소에 한 번에 적을 수 있는 고속 동작을 장점으로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일반적인 배열의 동작을 흉내낸 특수한 객체예요. 따라서 각각의 메모리 공간이 동일한 크기를 갖지 않아도 되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자바스크립트 배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일반적인 배열은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실제로 힙 영역에 이렇게 값을 연달아서 저장할 수 있는 동일한 크기의 칸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은 연속되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찾아가기 위한 고유한 인덱스인 0번, 1번, 2번이라고 하는 게 부여되고 이 배열이 할당된 주소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는 참조형 방식이에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이렇게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값이 들어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각각의 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배열 자체가 존재하고 0번,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위에 거는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방식이지만 여기는 값을 여기다가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주소 값을 이렇게 참조하고 또 더 긴 값을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얘가 참조를 하고 또 조그만 값도 저장을 해서 얘가 참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소 값들을 가지고 있는 이 주소를 여기에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크기의 값들이나 다른 형태의 값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연속된 것처럼 나열을 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모든 값이 객체의 프로퍼티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값이 배열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자열이라던가 숫자 혹은 불린, 널이라던가 undefined 뭐 이런 숫자를 나타내는 것나 혹은 또 다른 배열, 객체라던가 함수 또한 배열의 인덱스 요소에 각각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인덱스로 배열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열보다는 더 속도가 느리지만 요소를 중간에 삽입한다거나 중간에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열보다는 빠르게 돼요. 자, 그 이유는 아까 그림에서 표현했듯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에요. 1, 2, 4라고 하는 값이 있어서 중간에 만약에 내가 3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배열은 원래 특성이 한 번 크기를 할당하고 나면 이 크기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요소를 추가적으로 넣기 위해서 길이가 4만큼인 배열을 한 개 만든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인덱스 값을 복사하고 여기 있는 값을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나머지 값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배열이 한 개 더 생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위치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앞에부터 값을 복사해 놓은 다음에 3이란 값을 넣고 이후에 나머지 값들도 추가해서 넣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3이라고 하는 값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의 반대겠죠. 먼저 3이라고 하는 값을 제거하고 남은 요소를 저장하기 위한 3칸짜리 배열을 만들고 자, 인덱스별로 하나씩 값을 복사를 해서 저장한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얘 값은 무시하고 4를 담아주면서 1, 2, 4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중간에 3이란 값을 빠지고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저장되는 값은 여기 따로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각각의 값들별로 주소를 참조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은 여기에 있는 주소를 참조하고 여기 있는 값은 여기에 있는 주소를 참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각각 1, 2, 4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는 상태예요. 이때 중간에 만약에 3이라고 하는 값을 추가를 하고 싶을 때는 3이라고 하는 값의 주소만 이쪽에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이면 중간에 3이 금방 넣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3이라고 하는 값을 제거할 때도
기존에 있었던 이쪽에 3의 주소를 갖고 있던 거를 첨조를 끊고 다시 4로 복귀를 해놓게 되면 중간에 3이라고 하는 값도 손쉽게 제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열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빠른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배열하고는 차이점이에요. 이 배열에는 랭스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 랭스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요소의 개수를 나타낸다라고 있어요. 이 요소의 개수는 0개 이상의 정수값을 가지고 있고 길이가 0인 배열 또한 존재할 수 있어요. 랭스 프로퍼티 값은 배열의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자동으로 갱신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갱신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갱신했다라고 해서 요소의 개수가 자동으로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랭스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임의의 숫자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할당을 한 경우에는 실제 배열은 1, 2, 3이라고 하는 요소가 1, 2, 3, 4, 5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지만 길이 자체가 3으로 변경되면서 배열에는 1, 2, 3이라고 하는 것만 생성이 돼요. 그리고 ARR의 랭스 12로 바꿔보면 기존에 1, 2, 3까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력을 했을 때 1, 2, 3까지는 정상적으로 들어있고 나머지 7칸은 비어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RR의 랭스는 10이 되는 거고 이 랭스를 조절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뭔가 값이 추가되거나 그러지 않고 빈 공간 형태로 추가된다거나 남는 요소를 잘라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추가적으로 이 오브젝트에는 get on property descriptor라고 하는 메소드가 존재하는데 이때 배열 요소를 넣고 콘솔에 출력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정보가 출력이 되게 돼요. 자, value라고 하는 거는 그 요소가 가지고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writeable은 수정 가능한 여부. 그 다음에 enumerable은 이 값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반복 순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value 1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writeable,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enumerable이라고 해서 반복문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length 프로퍼티를 보면 이 length 프로퍼티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반복문을 사용할 때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요소에 대한 설정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설명드렸던 개념을 저희 코드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코어 하위에다가 새롭게 폴더를 하나 만드실 거고요. 폴더는 09 언더바 array라고 하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 array 폴더 밑에는 new 폴더로 01 언더바 array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new 파일로 01 언더바 array.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주실게요. 자, 먼저 배열을 리터럴 형태로 하나 선언을 해볼 건데요. const arr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렇게 리터럴 대괄호라고 하는 형태로 요소들을 쭉 나열을 하실 수 있어요. 바나나, 그 다음에 복숭아, 그 다음에 키위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열을 선언을 했어요. 또 배열을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배열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ARR2에 new array라고 하는 이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면서 배열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든 두 개 배열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ARR과 ARR2를 출력을 해보면 첫 번째 배열에는 바나나, 복숭아, 키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진 배열이 선언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배열은 빈 생성자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길이가 0인 배열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배열을 생성을 할 때 array 생성자 함수 안에 인수 한 가지를 정수 형태로 넘겨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전달되는 정수는 length 프로퍼티의 값이라고 했었어요. 자, ARR3이라고 하는 변수에 new array라고 해서 10이라고 하는 정수를 넣게 되면 얘는 10칸짜리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하나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값은 전부 비어있는 상태가 돼요. 자, console.log로 ARR 3번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10칸짜리 빈 배열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const ARR 4번에 new array라고 해서 1, 2, 3이라고 해서
두 개 이상의 요소를 쭉 나열을 했어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나열을 하게 되면은 혹은 숫자가 아닌 값을 넣게 되면은 이러한 인수를 요소들로 갖는 배열을 생성하게 되고 현재 이렇게 요소가 3개이기 때문에 총 길이 3짜리의 배열이 생성되게 돼요. 자, 출력해보면 1, 2, 3이라고 하는 이 3개의 요소를 가진 배열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또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 중에 어레이에 있는 오브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생성하자마자 바로 출력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콘솔.log로 어레이라고 하는 이 생성자 함수에 오브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할 거고요. 이때 1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을 해주게 돼요. 이때 차이점을 보시면 위에는 10칸짜리의 빈 배열을 생성했지만 밑에는 10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진 배열을 생성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array.of라고 하는 메소드에 1, 2, 3 이렇게 값을 넣게 되면 1, 2, 3이라고 하는 3개짜리 요소를 가진 배열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array of는 array 생성자 함수하고는 조금 다르게 인자로 값을 한 개를 전달하더라도 이거를 배열의 length 프로퍼티가 아닌 요소로 취급한다는 게 좀 다른 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숫자 말고도 일반적인 문자열이라던가 혹은 다른 값들 또한 넣어서 배열로 생성해 주실 수 있어요. 실행해 보면 문자열도 정상적으로 배열로 처리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배열의 요소는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인덱스를 가지고요. 배열의 요소에 접근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요소에 접근할 때는 대괄호 표기법을 이용하게 돼요. 이 콘솔.log로 위에 선언했던 ARR이라고 하는 배열의 0번째 요소에 접근해서 출력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번, 2번이라고 해서 배열 인덱스 요소에 하나씩 차례대로 접근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바나나, 복숭아, 키위라고 하는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소의 개수는 length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나타내고 있고 자동으로 갱신되는 프로퍼티예요. ARR의 length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값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이렇게 3이라고 하는 배열의 요소 개수가 정수 형태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인덱스에 차례대로 접근할 수 있는 특성과 그 다음에 length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활용해서 배열은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요소들을 탐색하실 수 있어요. 자, 인덱스는 0번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게 초기 값이고요. ARR의 length가 되기 전까지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인덱스를 차례대로 탐색하게 돼요. 이때 배열에 접근하기 위해 대괄호 표기법을 이용할 때 대괄호 표기법 안에는 변수도 이용할 수 있고 이때 하나씩 증가하는 인덱스 i를 넣어가지고 차례대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고요. 실행해보면 이렇게 배열의 인덱스에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출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성된 배열은 별도의 배열 타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고 모든 배열은 객체 타입이라고 했었어요. 네, 콘솔.log로 타입 오브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환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배열은 일종의 객체 타입이에요. 이런 객체하고 배열의 일반적인 차이점은 키값을 인덱스로 관리를 하면서 키값을 자동으로 부여를 한다는 것과 우리가 저장한 순서대로 값을 유지하고 있는 조금 독특한 형태의 객체라고 보실 수 있고요. length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활용해서 요소에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점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자, 추가적으로 일반 배열하고 다른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새롭게 파일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파일로 공이 언더바 differences 다시 from 다시 regular array.js라고 파일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일반적인 배열하고 다른 부분은 이 배열은 모든 타입의 값을 요소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타입들을 배열의 요소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선언을 해줬고요. 콘솔에 잘 생성됐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해 보면 이렇게 다양한 타입의 값들을 가지고 배열이 정상적으로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 배열에 플래그 프로퍼티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콘솔.log로 오브젝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get own property descriptors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게 간단하게 1, 2, 3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는 배열을 선언하자마자 넣어준 다음에 한번 내용을 출력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각각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에 존재하는 저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는데 밸류 값이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요소의 값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터블은 아까 PPT에서 설명드렸듯이 수정 가능한 여부이고요. 이뉴멀레이블은 true라고 되어 있는 게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length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순차적으로 인덱스로 탐색을 할 때 반복문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프로퍼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프로퍼티를 반복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지를 get own property descriptors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 length 프로퍼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이 어레이 밑에다가 파일을 만드실 거고, 자, 03 언더바 length 다시 property.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length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요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0 이상의 정수를 값으로 갖는 프로퍼티예요. 우리 console.log로 이렇게 빈 배열에 length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한번 접근해서 출력을 해보면 현재 저 요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length는 0이라고 나오게 돼요. 반면에 console.log로 1, 2, 3, 4, 5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배열에 length를 한번 출력해보면요. 이 요소의 개수가 곧 길이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이제 const arr이라고 하는 변수에 위에 것처럼 1, 2, 3, 4, 5라고 하는 값을 가진 배열을 하나 할당을 해놨어요. 그리고 console.log로 ar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1, 2, 3, 4, 5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length는 당연히 5가 나오겠죠. 이 arr에 push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요소를 한 개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arr에 push 6을 한 다음에 console.log로 arr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요소가 한 개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배열이 제공하는 push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 안에 있는 요소를 배열의 맨 뒤에다가 추가를 하는 요소인데요. 이렇게 요소를 추가하고 나면은 이 arr의 length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length라고 해보면 당연히 요소가 한 개 추가됐기 때문에 요소의 개수는 6이라고 나오게 돼요. 또 이 arr의 po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요소를 한 개 꺼낼 수가 있는데요. 이 pop은 마지막 요소를 제거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arr.length라고 해보면 이 요소가 한 개 줄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arr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1, 2, 3, 4, 5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arr의 length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writeable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변경 가능한 값이었어요. 이 값을 강제로 3으로 변경을 해보면 자, arr은 이렇게 3개의 길이만 가지고 있는 요소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반환을 해줘요. 그리고 arr의 length에 10이라고 하는 값을 다시 이렇게 할당을 해주게 되면 자, 이 3개 존재했던 여기에 나머지 7개 공간을 추가적으로 만든 총 10칸짜리의 배열을 우리한테 반환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총 길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실제 요소는 3개이고 7칸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이때 length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을 해보면 length는 10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사실상 실제 요소보다는 실제 요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요소가 연속적으로 위치하지 않고 일부가 비어있는 희소 배열을 문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변수에다가 배열을 하나 할당을 해줄 건데 0번째 인덱스에는 아무 값도 없고 두 번째로는 2, 세 번째에도 아무것도 없고 네 번째도 4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배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좀 전에 만든 이 배열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처음엔 비어있고 2라고 하는 요소, 세 번째 비어있고 4라고 하는 요소 이렇게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랭스를 한번 출력해보면요. 공간의 개수이기 때문에 실행을 했을 때 빈 공간까지 해서 개수를 세서 4라고 하는 정수를 반환하게 되고요. 네, 오브젝트에 있는 get own property descriptors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좀 전에 만든 변수를 한번 넣고 설명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는 현재 비어있기 때문에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이런 배열을 희소 배열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희소 배열을 허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희소 배열을 문법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